This is a preview file. For example, use owner.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갈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 영위해 나갈 때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즐거운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우리가 해결하고 헤쳐나가야 될 그 난관들이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난관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참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무언가라는 그러한 도움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또는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저 은인을 만나는 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훨씬 우리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구가 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많은 그러한 행복 속에 놓이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은인입니다. 은인. 오늘은 주제는 은인. 자, 은혜로울 은자에 사람 인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인이죠. 본인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은인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은인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그 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고 많은 배려를 받게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원하는 말을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은 내 삶은 더 충족해지고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은연들과의 인연은 매일 맞닥뜨리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주체 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한 은인은 옆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과 힘듦에 봉착되어 있을 적에 누군가를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들어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한 또 행복과 또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들 적에가 병이 났을 때입니다. 병이 나서 수술이나 어떤 치료, 또 입원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누구를 만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아마 나를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명의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부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금전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나한테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되든지 간에 그러한 기운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사주적인 구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주의 구조도입니다. 여기 일간이 있고요. 일간.
일간은 나하고 주체가 되겠죠. 나를 도와주고 나한테 생명과 에너지를 주는 글자는 여기서 인성입니다. 이 인성이라는 글자는 바로 나를 향하는 생으로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나를 살리러 들어오는 글자입니다. 나한테 모든 걸 주는 글자입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혜작용 또는 혜택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간이 스스로 행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식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생으로 행하는 것. 이건 자발적입니다. 내가 좋아서 또 나의 어떤 적성에 맞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성입니다. 재성. 재는 이제 극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생이 아니라 극입니다. 극이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원하는 소유물을 소유하겠다는, 그렇죠. 소유물. 이 소유물을 소유하겠다는 그러한 표명을 바로 재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입니다. 관성. 이 관성도 나를 극하는 일간적으로, 재성은 내가 일간이 주체가 돼서 극하는 것이고, 관은 관이 주체가 돼서 일간을 극하는 겁니다. 자, 극이라는 것은 나를 제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죠. 나한테 압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겁이 하나겠죠. 이제 비겁은 뭐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일간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교류와 소통 또는 사회적인 처세, 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할 주제가 은이라는 주제입니다. 은인. 난 혜택을 주는 자죠. 그럼 이 5가지의 사회적인 기운의 활동 중에서 나한테 기운을 주고 나를 돕는 기운은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이라는 글자는, 인성이라는 기운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위한 기운입니다. 크게는 우주 공간이 되겠고, 우주 공간에서 나를 생활하는 모든 에너지가 되겠고, 또 작게는 이 사회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나에 대한 혜택으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기운 중에서 은인에 해당되는 글자는 바로 인성이 됩니다. 인성. 아주 작게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은인의 모습입니다. 자, 비단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어떤 식구나 지인들, 또는 넓어서 사회적인 동료, 또는 내가 인연 맺어 있는 사회적인 모든 구성원들까지도 포함해서 인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네들이 은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 내 사주에 작용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바로 도움이라는 그런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되겠죠. 나를 구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지원도 해주겠죠. 지원. 또 후원도 해줄 것이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나를 돕게 됩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어려움을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명의가 바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명의라는 얘기는 내 병을 잘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말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나 이러한 질병에 관련된 어떠한 그 치료 자체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내 어려움이 있을 적에 나의 금전을 잘 차용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운도 바로 인성에 해당이 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어여삐 여기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항상 보살펴주는,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보살펴주는 대상들이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큰 도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이름해서 은인이라고 했죠. 은인. 자, 이런 것을 나한테 행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은인이 됩니다. 은인. 자, 은인이 되기 때문에 사주에 이런 인성이 투출되고 강한 기운으로 발현되어 있으면, 나타나 있으면은 항상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좀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은 인복이 있다. 인복. 그죠? 사람에 대한 복이 있다. 인덕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인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복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참 극명적으로 두 가지 상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는 어찌하여 인복이 없는가? 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명조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거나 또 운에서도 인성운을 만나지 못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복이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성이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개의 사주를 놓고 지금 인성의 관계를 논해볼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일반적인 사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명조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들을 바로 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인복이 있고 이러한 인성의 작용에 의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매우 수월한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왼쪽에는 이 사주에 대해서 이 명주가 인복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이제 오행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오행은 바로 이제 천간에 투출된 오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수가 바로 일간이 됩니다. 임수가 일간이 됩니다. 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는 인성이 되기 때문에 임수를 도우는 글자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인성은 수를 생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경금 아니면 신금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에는 경금과 신금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지에 이 경신금을 받들 수 있는 이 기운을 잘 쓰게 할 수 있는 글자인 이 신금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운에서, 즉 원국에는 경신금이 없기 때문에 운에서 경신금이 온다면은 그때 이 경신금이 이 신의 글자를 타기 때문에 걸록이나 또는 왕지로서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때 될까요? 지금 여기서 세운을 지금 여기서 논하고 대운에서 만약에 천간에 경신금이 온다면은 이건 천간이고 일단 지지는 어느 것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원국에서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 경이나 신이 오면 됩니다. 자, 이게 대운이 이렇게 온다면은 요 20년간의 인성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때 은인을 만나게 됩니다.
내 원하는 바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만약 세운이라면, 대운에 놓고 세운에 왔다면은, 뭐 경자, 신축년, 이렇게 본다면은, 이 경자나 신축년의 경신이 뜰 때, 바로 이것이 여기에 그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국이 있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로 이러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조는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명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운에서 올 때만 세운이든 대운이든 천간의 경신이 뜰 때만 도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없는데 없다고 낙관할 필요는 없죠. 예, 반드시 이제 그 때를 만나면 됩니다. 이때, 이러한 때, 그렇죠? 그럼 세운에도 없다. 그럼 월운에서도 봐도 됩니다. 월운. 정 없다. 그러면은 뭐 일에서 봐도 되고요. 일진에서 봐도 되고. 그 날만큼은 바로 혜택을 받게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될 때 또는 금전적으로 뭔가 필요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할 때 이건 불특정 다수입니다. 누가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상을 찾아가서 부탁을 할 때 바로 이 날, 월 같으면 2월, 경신월에 가면 되고요. 천간에 경신이 뜰 때입니다. 지지는 상관없습니다. 자, 올해 경신에 글자가 뜰 때, 그 다음에 일에서도 천간의 글자에 경신이 뜨는 날, 이날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편이고 사주를 해석하면서 내가 사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명조는 이러한 경신의 날이나 월이나 일의 시에 그것을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사주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사주는 일간이 병화입니다. 병화. 때문에 일간 이제 병화가 여기에 들어가서 주체작용을 하게 되겠고, 인성으로 보면은 바로 이 간목이 인성, 편인으로 작용합니다. 간목이. 자, 일간에 따라서 이제 이 간목이 작용을 하는데, 근데 이 간목이, 뭐, 일간도 그렇게 뭐 힘이 강한 것도 아니죠. 뭐 약하지만 여하튼 이 간목이 여기에 이렇게 포진해 있을 때, 간목의 글자를 봐도 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간목이 자를 보면 목욕지입니다. 목욕지. 목욕지는 약한 거죠. 이것이 좀 약한 그런 기세로 원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병화 자체도 보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병화가 인에서 장생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그 약한 상태입니다. 아마 자담에는 절지가 되죠. 그렇죠? 절지. 뭐 신 같아도 병지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병화의 기세가 약한 상태입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미 원국에 이것을 내가 선천적으로 가져왔다면은 이미 적으나 크나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큰 도움을 받지 못하죠. 자, 근데 그래도 이 인성의 작용이 이 기세가 강하면은
이러한 도움들이 강하게 오고 약하면 약하게 옵니다. 이왕이면은 큰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면은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세운입니다만은 자, 천간의 글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간에 이미 갑이라는 글자가 투출되기 때문에 갑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기세를 강하게 하는 인묘 운이 오면 됩니다. 물론 진까지 와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갑을목이요. 그래서 갑목이 인에서 보면 걸록이고 왕지고 그 다음에 지는 세지가 됩니다. 걸록 왕 세지 정도 되면은 그래도 기세가 강한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세운에 이러한 해에 이것이 강해지게 됩니다. 자, 강해지게 되는데 또 여기서 또 문제 하나 발생합니다. 일간 기세는 약한데 이것이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유유상종이라는 법을 썼죠. 같은 것끼리 만나게 돼. 이거 만나는 법에서 인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언밸런스가 되어 있죠. 균형이 안 맞았기 때문에 강력한 인성의 기운이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운을 받을 만한 병화의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도리어 해가 됩니다. 무조건 인성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준비가 또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세운은 이런데 대운에서 이 병화의 기세를 갖추고 있는 사오미라는 운을 맡고 있다면 지지에서 맞는 겁니다. 대운 지지에서 사오미 대운을 맞은 상태에서 세운에서 갑목의 인묘진이라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면 이때 병화도 강해지고 인성도 강해집니다. 이 강해지는 이 때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간 기세의 메커니즘입니다. 해석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글자가 있다 해서 그것이 이롭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작용을 합니다만은 그 글자의 이로움과 해로움이 바로 기세의 강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지 않고서는 사주 해석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여하튼 기세로는 그렇게 보시고 일단 인성이 여기에 도래했다는 것은 원인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힘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원인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문에서 지지로부터 인묘진이라는 기운이 올 때 바로 비로소 인성의 작용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좋은 이롭게 다가오게 된다. 그때 준비할 것은 일간의 기세를 강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게 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인은 정인보다 그 기세가 강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똑같은 기세를 쓰이 천과 편인을 할지라도 편인이 더 거친 그러한 기운으로 몰아치게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일간이 약한 경우에 정인이 왔을 적에 정인인 경우에는 그래도 감당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큰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편인이 일간이 약한데 편인이 강한 경우에는 이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개의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 수혜작용을 통해서 지금 은인으로부터 내가 얼마큼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공부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본인의 사주를 한번 이렇게 펼쳐봐 보시고 내 사주의 인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운성을 만나고 있는가 한 것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만나고 있지 않다면은 인성운이 도래하는, 인성의 기세가 강하게 도래하는 그 기울에 모든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직접 가서 부탁을 하고 또 청탁을 하고 또 요구를 해서 그것을 확연하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대상은 그러한 기운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는 나의 말을 그대로 잘 기울여주고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